핫쌤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의사소통 스킬에 대한 겁니다. 맞장구, 개방적 대화, 경청 이와 같은 것은 현실에서도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NCS 문제에도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먼저 의사소통 스킬에 대한 문제입니다. M양의 고객 응대 태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M양은 고객 불만 차근차근 들어줄 뿐만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공감해주는 능력도 있답니다. 1번이 답이죠.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이게 경청을 뜻하죠. 그리고 이와 같은 표현으로 공감을 표시한답니다. 이게 바로 맞장구죠. 그래서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맞장구를 쳐주면 고객은 좋게 반응하죠. 2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등의 쿠션 언어 자주 사용한다. 이거 사실 안 좋은 겁니다. 실제 현실에서도 고객 관련 업무에 투입된 직원들 뭔가 말만 하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부터 먼저 하죠. 그것은 스스로를 어의 입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정 필요할 때 쓰는 건데 습관적으로 쓰고 있더군요. 그거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3번 단순한 질문에도 바로 처리하겠다 하고 적답한다. 이것은 기계적인 반응입니다. 5번 몸짓과 눈짓은 고객의 말에 반응하지 않은 채 대한다. 이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주 나쁜 태도죠. 4번 고객의 소리를 끝까지 들어준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청에 대한 이해입니다. 경청은 귀 기울여 듣다의 뜻이지 고객의 소리를 끝까지 들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선을 겪고 있죠. 110번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바람직한 대화법. 정말 궁금하다 하고 맞장구 쳐주면 상대방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쑥쑥쑥 이렇게 내놓게 되죠. 자, 맞장구에 대한 표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야 합니다. 치켜 올리듯이 가볍게 하는 맞장구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호응을 하게 되죠. 동의해주고 정리해주고 재촉하는 이와 같은 맞장구, 그리고 또 말로만 하는 맞장구만 있는 게 아니라 눈으로 몸짓으로도 하죠. 자, 이번에 SR 시험에 이 맞장구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 너무나 쉽기 때문에 누구나 답을 찾습니다. 자, 맞장구 이 표현 가지고 문제를 자주 출제하죠. 자, 111번과 112번은 개방적 대화와 폐쇄적 대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NCS 5급은 개방적 대화, 폐쇄적 대화 이렇게 언급하면서 폐쇄적 대화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폐쇄적 대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두 개 가지고 개방적 대화와 폐쇄적 대화 이 두 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111번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하고 묻습니다. 자, 1, 2, 3, 4번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끔 유도해내는 기술이죠. 근데 5번을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지. 너 왜 그렇게 했니? 하고 다그치고 추궁하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폐쇄적 대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1, 2, 3, 4번은 개방적 대화에 해당되고 5번은 폐쇄적 대화에 해당되는 거죠. 112번 이제는 그 반대입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은 다그치고 추궁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5번은 그 이유를 묻고 있죠. 그래서 마음속에 담고 있는 무엇인가를 꺼내게 이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문제 그리고 진술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개방적 대화, 폐쇄적 대화 그 뜻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3번은 이제 경청에 대한 얘기, 공감에 대한 얘기 이와 같은 얘기인데, 자, 예시 문제입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건 아닌데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객의 소리를 끝까지 경청한다. 고객의 소리를 끝까지 듣는 것은 경청이 아닙니다. 국어사전이나 백과사전 어디에도
끝까지 듣다의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끝까지 듣다라고 잘못 알고 있죠. 그 빨리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자, 공감한다. 여기에서 맞장구를 쳐준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주고 이와 같은 맞장구 관련 진술을 주고 답을 찾게끔 합니다. 어떤 학생이 카페에 올렸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 자, 여기서 경청을 위한 방법으로 적재하지 않은 것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 이게 만약에 경청이라면 또는 경청을 위한 방법이라면 예를 들어서 술 취한 고객이 전화통을 잡고 24시간 붙잡고 있으면 끝까지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한계를 정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114번 발문에서 팀장이 하는 말 고객 한 명당 응대 시간이 너무 길고 그러니까 인터넷 홈페이지를 알려주고 보도록 유도하라 이렇게 지시한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청에 대한 이해 바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고객 감정 수용한다. 이게 바로 맞장구에 대한 얘기죠. 2번 사과한다. 3번 한계를 정한다. 자, 팀장이 하는 말 그 정도의 상담은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유도하라. 그게 바로 한계를 정한다의 뜻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경청은 끝까지 듣다의 뜻이 아닙니다. 자, 고객 응대 관련 프로세스. 이와 같은 문제도 자주 출제되죠. 1단계 경청하라. 귀 기울여 들으라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감사 공감 표시. 이게 바로 맞장구에 대한 언급이죠. 이와 같은 상황을 주고서 맞장구 관련 문제를 자꾸 출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 파악. 이게 바로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니 하고 구체적으로 들려달라는 얘기죠. 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꼭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론에 의한 구성입니다. 그래서 해석도 이론에 따라 하고 설명도 이론에 따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론에 따른 기초 개념을 제대로 익혀주면 풀이율, 정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화이팅 합시오.